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이여, 주인공이 부정행위자에게 복수했지만 우연히 행복을 찾았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를 에버리 칠턴이라고 불러주세요. 순진하거나 너무 신뢰하는 나도 한때 그랬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남편 해리스와 나는 대학 졸업 후 이웃 건물에서 일하면서 만났고 우리는 거의 즉시 서로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는 매우 잘생겼고 우리가 시작한 5에서 6일 데이트 후에는 매력적이다. 우리가 잘 지내고 침대에서 좋은 리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놀랐습니다. 내가 놀란 이유는 그가 나에게 숨기지 않은 옛 여자친구의 사진을 모두 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자랑스럽지만 매주 강렬한 운동으로 인해 부드러운 곡선이 없습니다.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한 근육질의 거품 엉덩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리스와 나는 결혼했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예시리 모어터는 내 배우자였습니다. 예시리의 남편 빌 이벤트 기획회사의 소유자는 코스트에서만 우리의 결혼식을 계획할 만큼 친절했습니다. 해리스는 빌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렴한 결혼식 예시리와 나는 예시리와 빌과 좋은 친구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6쌍의 커플로 구성된 우정 그룹의 일원입니다. 해리스와 나는 많은 중요한 것들에 동의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2명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나서야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피임 주사를 맞았는데 이는 우리의 친밀한 생활이 결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시리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해리스와 나는 결혼한 지 약 3년이고 그녀와 빌은 결혼한 지 약 6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피임을 중단했습니다. 해리스와 저는 칫솔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고 우리 차만 달랐습니다. 저는 프리어스가 있고 그는 다지 챌린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프림 그 사람 차가 너무 마초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프림은 실어난 마초도 실어게다가 해리스는 우리 집이 깔끔해 나는 보통 5월의 그 운명적인 토요일에 앉기 전에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쓰레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마이너 리그 야구 경기에 갈 예정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곳에서 빌과 예시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프만이 10번이나 일어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앞좌석도 청소하기 전에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청소했고 심지어 앉기 전에 세제를 뿌리고 좌석 닦기를 마치기 직전에 닦아냈습니다. 좌석 밑에 있는 상자에는 트로이 목마 치료 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면에 있는 상자를 꺼냈는데 방어 유형이 4개 있었고 총 12개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고 3개가 남았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려면 해리스가 도착하기 직전에 차를 타야 합니다. 운동 외에 나의 2가지 열정은 연극과 요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아마추어 배우였으며 불과 10년 만에 지역 연극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요한 날이 있기 몇 달 전부터 나는 모든 종류의 향신료와 특이한 요리를 실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90년대에는 그것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내 최고의 연기 작업을 해냈습니다. 나는 해리스와의 대화에서 따뜻하고 유쾌했습니다. 내 발견이 표면적으로 내 기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화를 내고 이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게임으로 가는 길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시리에게 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다음 나는 조사의 모든 측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혼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마도 홈팀 선수 중 한 명이 명예의 전당 미키 멘틀 아이처럼 7번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몰래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릭 보어히즈였습니다. 그는 23세였습니다. 몸무게는 63,220파운드였습니다. 채플릴의 노스캐롤라이나에 다녔습니다. 그의 AA 마이너 리그 팀의 첫 해 그는 내가 오랫동안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홈런 부문에서 리그를 이끌었습니다. 빌 예시리와 다른 커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훨씬 늦게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데릭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리스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기분이 아니었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는 동안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제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내가 야구 선수 데릭 보어히즈와 정신적으로 친밀감을 가질 때의 놀라운 오르가즘. 해리스는 우리 세션을 정말 즐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땀에 젖은 몸이 씻고 부풀어 오를 때 그는 당신이 정말 자신보다 더 잘했다고 속삭였습니다. 항상 재미있습니다. 얘가 제가 응답으로 말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분노가 깨지지 않고 운 좋게도 그는 짧은 키스와 짧은 포옹 후에 코를 골기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다음 행동을 생각하려면 숙면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확신한 후 곧 잠이 들었습니다.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꺼낼 때 방어 상자가 해리스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향신료 중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멕시코 요리에 사용하는 하바네로 기반 블렌드를 만드는 동안 휘파람을 불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팬케이크. 해리스는 집 앞에서 세차를 하는 동안 아침 식사로 6개를 먹었습니다. 나는 펜과 점안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하바네로 혼합물을 약간의 알코올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3개의 패키지를 각각 방어했습니다. 핀이 달린 상자를 사용하고 점적기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액체를 방어 장치에 주입했습니다. 복용량이 해리스를 잡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가서 사립 탐정을 고용하기 전에 복수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트로이 목마 상자를 해리스의 챌린저의 조수석 아래에 있던 위치로 정확히 이동시킨 다음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것을 내 마음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일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해리스와 함께 자고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야구 선수가 합법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목요일 오후 1시경에 예실이가 나에게 애벌이라고 전화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내 사타구니가 너무 불타고 있습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면 차에 충돌할까봐 두렵고 요금이 청구서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에 회의가 있어서 저를 지역 클리닉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그 말이 무섭다고 말하면서 나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나는 즉시 프리우스의 열쇠를 가지고 1마일 떨어진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녀는 얼음을 움켜쥐고 오랫동안 비틀거리며 있었습니다. 사타구니에 짐을 싸는데 사타구니에 열이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역 진료소도 근처에 있었고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지갑에 있는 보험카드와 신분증을 사용하여 체크인까지 했습니다. 그 후 간호사에게 들어와도 되냐고 물으니 간호사는 얼굴 생김새와 키, 머리카락이 너무 비슷해서 내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그렇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렇다고 해석했다. 나는 병실 문으로 걸어갔고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별로 좋지 않아 예실이가 정오 친밀감 동안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빌리 점심시간에 외출 중이었고 해리스가 하바네로 소스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않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다른 이성적인 설명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이 좋게도 예실이가 나오기 20분 전에는 여전히 안장다리였지만 일그러지고 땀에 젖은 얼굴이 훨씬 덜해서 평정을 되찾고 연기력에 의지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예실이에게 짧고 섬세하게 질문했는데 그게 뭔지 말했나요? 제가 허벅지와 가랑이에 사용한 세스킨 크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실이가 얼마나 빨리 기분이 좋아질지 말을 더듬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물으니 아마 2에서 3일 지나면 한동안 아이를 안 낳을 것 같다고 웃었다. 애슐리는 의심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고 해리스의 레드한 목발을 보니 사라지지도 않았어. 내가 그날 밤에 속였을 때 그는 샤워 중이었는데 친밀감을 물었지. 미안 애벌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밤 몸이 안 좋아. 괜찮아 자기야 나아지라고 해리스가 잠든 후 나 자신에게 웃으며 뻔한 걱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24시간 약국은 그가 상자에 남겨둔 것과 똑같은 방어구 2개를 구입하고 새 보호 장치로 교체했습니다. 오래된 보호 묶음을 부엌 쓰레기 봉투에 넣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을 적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을 만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았을 때 해리스에게 그 금액을 숨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빌과 대화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다음 월요일에 바로 해야 했고 가짜로 해야 했습니다. 나는 해리스와 함께 인생에서 2번째 오르가즘을 느꼈다. 야구를 하는 그 남자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화요일에 빌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약간 놀랐지만 기쁘게 만나기로 동의했다.
내가 그에게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다. 예시리를 위해 내가 한적한 곳에서 빌을 만났다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기 위해 그는 웃으면서 매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회의 청구서입니다.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서면으로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귀중한 기밀 정보를 제공하면 내가 그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그는 이 정보를 45일 동안 비밀로 유지할 것이라는 간단한 내용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위반 시 22만 5천 달러의 손해 배상금이 제공되었습니다. 눈썹은 내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 정보가 심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우리 둘 다 문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빌에게 말했고 그가 그의 사업 계좌에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형사를 고용하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났어. 나는 그에게 반을 돌려줄 것이다. 빌은 좌절하여 그의 음식을 골랐다. 나는 적응할 시간이 더 있었고 장소가 아늑하지 않았지만 내 접시에 있는 모든 것을 먹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좋은 음식이 있었고 나는 곧장 형사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에게 우리 집 안팎을 감시하고 예시리와 해리스 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서면 허가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동안 화요일과 수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빌의 수요일에 가짜 도시 밖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가상의 부재 기간 동안 우리가 동시에 외출했다는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는 빌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는 내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가짜 여행을 마치고 토요일에 형사를 만났습니다. 불행히도 뉴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시리와 해리스는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빌의 집 손님방에서 3번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밝은 색상이나 적외선으로 선명한 오디오로 녹음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은 그들이 저나 빌을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말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요일 아침 지역 조간 신문을 훑어보던 중 해리스와 또 다른 오르가즘을 가장해야 했습니다. 스포츠 섹션 일면에 데릭 보어히즈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가 고향 야구팀으로 모자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캡션에서 그가 한 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쳐 팀 기록을 세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에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려면 2가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쁘지만 아마도 입증된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달갑지 않지만 확실히 사실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진실 하나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 단단한 몸은 뜨거워지고 내 얼굴은 귀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나고 지독하고 지나치게 보복적입니다. 내 과거의 6명의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 내가 빌을 발견한 것을 성경에 손을 대고 증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의 청구서는 편하실 때 언제든지 예시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임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해리스가 몇 번이나 친밀감을 가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시작했는지 그녀가 인정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해리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하도록 해주세요.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의 2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요일에 그녀와 통화하고 휴대전화 요금으로 전화를 걸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전화해서 예시리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 일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와의 분류는 대개 일주일에 1번이었고 그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가슴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거의 터질 뻔했습니다. 나는 그을린 지구의 복수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리스가 결혼 생활을 구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가능한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다고. 물론 나는 결혼 생활을 구할 의도가 없었지만 그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나는 또 다른 상생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나는 다음 주 수요일 밤 우리 사립탐정이 녹음한 세션에서 나온 유죄 사진 몇 장을 포함해 그의 얼굴에 사건을 던졌고 벤시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를 온갖 이름으로 불렀고 그의 청소년 시절 기념품 2개를 파괴하고 그의 베개와 관련 물품을 침실에서 꺼내 객실로 넣은 다음 침실 문을 닫고 잠그고 새로 구입한 도어 스트립을 문 손잡이와 바닥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문 앞에서 구걸하고 애원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실제로 한동안 잠을 잤습니다. 내 복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하며 해리스는 다음 3일 동안 애원하고 기어다녔습니다. 마침내 내 귀에 음악처럼 들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며 당신과 내가 아이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혼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어야 할 한 가지 간단한 작업을 완료하기에는 당신이 너무 약하고 나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그 후로 한 번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떠나려고 했어요. 늘 자기야 내 말은 그가 애원했고 그의 눈에 진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멈춰서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어 나는 낄낄 웃으며 데릭 보어히즈와 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고급 호텔에 간 다음 나는 프리우스에 타기 위해 돌아서 차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지할 수 없습니다. 야구 선수라는 뜻입니다. 내가 동의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방법이 없다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차고 문에서 그 사람을 향했고 내 입에서 독이 뚝뚝 떨어지며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이나 하고 거짓말을 했고 이혼 서류를 어디에 보관할지 말하자 나는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희미한 울음소리 잠깐만 누일 때 애슐리는 일주일간 피하고 연락을 하려고 했고 나는 그녀가 미안하다고 인정한 후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녀가 잡힌 것만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너무 조심했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당신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징징거렸다. 나는 그녀의 비합리적인 징징거림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그녀에게 내가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낄낄거렸습니다. 내가 망친 거냐 진짜 충격으로 물었지. 그래 너 가랑이가 뜨거워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전화했잖아. 스킨케어 알레르기 이야기는 가짜인 줄 알았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할 때 확신이 들었고 당신이 의사에게 방금 친밀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예시리는 큰 소리로 헐떡였습니다. 빌은 거기에 없었고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당신은 나에게 역겨웠습니다. 그날 밤 내가 가랑이가 빨갛게 달아오른 해리스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설 탐정 고용하고 나머지는 다 역사라고. 당신은 너무 멍청해서 남편과 자고 나서 바로 진료소에 데려가 달라고 용기를 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죽었어. 내가 소리쳤어요. 대화를 끝내기 전에 우리 집은 다음 며칠 동안 공존했기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해리스와의 점심 식사를 거부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해리스와의 점심 식사를 거부하고 함께 머물기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한 그의 간청을 무관심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애슐리를 상대로 애정소외 소송 초안과 함께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섬길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정말 무너지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평정을 되찾고 내가 당신의 제안에 동의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포피랑 하룻밤만 지내면 이혼을 안 할 거예요. 물론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1년 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일 동안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동의했어요. 작업 중이라고 맹세하지만 그게 전형적인 반응이었는데 어느 날 그는 내가 그에게 외설적인 사진을 보여주면 무엇이 도움이 될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나는 웃었지만 디지털 사진이 아니라 닫힌 인쇄물입니다. 보는 즉시 돌아올 투명 케이스. 나는 준비를 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단순히 흰색만 나올 투명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해리스 대신 빌에게 앞뒤로 내 누드 사진을 2장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빌이 사진을 찍을 때 눈이 커지고 이마에 땀이 맺힌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천히 옷을 입는 동안 그가 나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해리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릭은 건강한 여성을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 해리스에게 땀을 흘리며 사진을 주고 그는 온화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데릭에게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시간이 있다고 동의하게 했어요.
포시즌스에 있는 그녀의 방을 빌릴게요. 정말 이렇게 할 건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으르렁거렸어요. 당신은 예시리와 1년 동안 친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친밀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견딜 것인지 다시 묻지 마십시오. 나에게 방 열쇠를 주고 이 신청서에 서명한 후 그를 언제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작성한 한 페이지 계약서를 부엌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계약서에는 내가 동의한 대로 한 일이 다음 중 하나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해리스가 데이트 상대를 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준비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했고 대리기 노스캐롤라이나 야구팀에서 스타로 활약하던 시절에 관한 많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대학 여자친구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녀를 추적하여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야구 아내의 삶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는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15년은 더 뛰고 싶었습니다. 데릭의 대학 여자친구는 그에 대해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슈퍼스터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고 그의 뜨거운 기량에 대해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ST이즈 계약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둘 다 얻습니다. ST 테스트 결과 없이 몇 달에 한 번씩 테스트를 거쳤는데 그는 항상 수비를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월요일 아침에 해리스는 포시전즈 호텔의 7925호실 키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데릭은 오후 5시 5분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녁 식사 때 그는 쥐처럼 약한 목소리로 삐걱댔다. 저녁 식사비로 $140를 줘. 해리스가 떠난 후 대답했다. 나는 남은 하루를 쉬고 마사지, 가랑이, 손질, 페디큐어, 매니큐어를 받고 스파 후에 바로 갔다. 포시전즈를 가까이서 보니 데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채펠힐에서 졸업을 해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매우 매력적이고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릭은 나에게 동의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해리스와 함께 했지만 나는 그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아름다운 푸른 눈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데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룻밤 동안 값비싼 콜걸을 당신에게 준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고통 없이 그리고 그녀에게 장기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나에게 경고한 대로 그가 가질 수 있는 성과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말했고 계속해서 당신은 미시시피 강보다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웃었습니다.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달에 의사가 3개월치 피임 주사를 맞았다는 영수증과 이틀 전의 실험실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는 더욱 활짝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릭과 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매우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보다 고작 3살 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대에 속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첫 데이트 유일한 차이점은 가벼운 저녁 식사 후 내가 주도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아름다운 호텔 부지와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배구를 하는 인접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5분 동안 우리는 호텔 정문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콜걸에게 복수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의 귀에 속삭인 다음 재빨리 그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일부 블리스 데릭이 우리가 둘 다 너무 땀이 나요. 침대에서 이불을 벗자 샤워를 하고 이불 아래로 들어가요. 좋을 것 같아요. 샤워실은 높이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샤워헤드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데운 다음 서로를 흠뻑 적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그는 푹신한 수건으로 나를 뚫고 다시 나를 들어올려 사주식 침대로 데려간 다음 날을 그의 팔로 완전히 감싸 안고 이불 아래로 눌렀다. 나는 오전 6시 30분 이후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눈을 떴다. 다음 날 아침방은 밝았고 내 옆에 있는 시계는 88:37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빠르게 샤워를 하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데릭은 일어나서 웃으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화장실 그 사람에게 몸을 눌렀어. 아직 안 끝났어. 부드럽게 으르렁대며 그를 내 품에 꼭 안고 으아아아 그 사람 편이야. 오늘 아침 3번째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 나는 더 이알 위에 누워 그의 얼굴과 어깨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달콤한 말을 중얼거리는 동안 그가 내 가슴 옆을 어루만지는 동안 나는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보니 10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대리게 갈비뼈를 찔렀다 깨어났다. 리프벤 윙켈라는 체크아웃 시간에 낄낄거렸다. 지금은 오전 11시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둘 다 침대에서 나와 호텔에서 제공하는 칫솔과 구강 청결제를 사용했습니다. 빨리 샤워하는 게 어때요? 데릭은 낄낄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과의 대화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간은 짐이 없어서 재빠르게 입술에 뽀뽀를 했고 11시 1분에 매표소로 내려갔다가 레스토랑으로 가서 아침을 먹으며 가끔 손을 잡고 완전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제리스트를 샀을 때 서로의 다리를 만졌던 때가 오후 1시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당황스러워서 에드가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는 우리가 포옹한 호텔을 떠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어젯밤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어야 했는데 결국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데릭은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섹시한 여자가 나에게 내 삶의 친밀함을 주고 당신의 몸과 얼굴이 내 신분증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환상에 대해 사과하는 또 다른 우주일 것입니다. 그는 CH 낄낄 웃으며 우리가 빠르게 키스한 다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충실한 아내로 남편에게 돌아간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질문에 막연하게 대답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혼했기 때문에 해리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데릭과 함께한 시간이 우리 둘 모두에게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가 다시 자고 싶어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할 것 같지만 이혼할 때까지 해리스를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리스 수준으로 몸을 구부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리스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와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또 다른 열정적인 키스를 했습니다. 나는 데릭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다 나는 데릭과의 밤에 해리스가 어떻게 굴욕감을 느끼는지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수줍게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약간 가볍게 웃었습니다. 환상적인 복수는 다음 2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머시에서 여러 번 해리스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워싱턴에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이사회사에 보관 공간을 마련하고 북버지니아에 몇 달 동안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밤을 보낸 지 15일 만에 이혼 서류를 그에게 송달했을 때 해리스는 놀랐고 진심으로 화를 냈습니다. 데릭과 함께 모든 커뮤니케이션즈는 내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번에는 국어라는 대신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거짓말쟁이와 제저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는 1시간 후에 DC로 떠났습니다. 내가 간음이 아닌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자산의 50분의 50분할만을 요구한 것을 그 사람은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혼 판결서 사본의 잉크가 말라버린 유동 자산 쉰계를 인출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어느 토요일에 북부 버지니아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청소할 때 새 직장이 정말 잘 나가고 있었고 다음 달 안에 낡은 반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입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장 안 한 머리에 더러운 슬리퍼 뒤늦게 아파트 청소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안전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문을 먼저 열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내 모습이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문을 열었어요. 데릭 누가 내 초인종을 울렸는지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야, 늘 싱긋 웃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불쌍한 소년이 시력을 잃은 게 틀림없어. 그게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궁금하네요.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망설이다 들여보내줬다고 말해줄게. 싱긋 웃으며 입구를 막지 않으려고 자리를 옮겼다. 그가 들어와서 나를 꼭 껴안고는 우리 둘 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메이저리그로 승격되었고 5년 계약을 체결한 후 워싱턴 내셔널스로 트레이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마일도 채 안 되는 곳에 새 고급 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드디어 당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에게 법원 기록을 살펴보라고 했고 당신이 이혼 신청을 한 것을 알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당신의 이름은 독특할 정도로 독특합니다. 결혼 전 성이더라도 에버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별로 특이하지 않아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일주일쯤 전에 당신을 찾았어요. 스프링 캠프에서 막 돌아왔고 내일은 홈 개막식이에요.
당신이 저를 왜 추적했는지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초대장이 있어요. 아이 데리기 중얼거렸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여배우인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관계라고 말했어요. 하룻밤도 아니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 나는 당신의 외모만큼 당신의 성격의 매력을 느꼈고 당신이 나에게 내 인생 최고의 친밀감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침실용 탁자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다른 모든 여성들에게 나를 망칠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경력을 망칠지도 몰라. 내가 세게 삼켰어? 내가 오늘처럼 친밀해 보인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니? 오늘 내 모습이 걱정되는 거야?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동시에 그는 진지하게 내 질문에 대한 답은 내라고 하더군요. 내 생각엔 당신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더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일어난 일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일어난 후 대리의 부모님을 만났고 여동생 집 개업일에 당연하지 내 집이 그 집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내는 것 같았어. 시즌이 끝난 후 대리의 새 집이 문을 연 지 일주일 후에 그와 함께 대리의 새 집으로 이사했어. 우리는 그의 대학 여자친구와 달리 결혼을 했어. 메이저 류어의 아내의 생활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친밀감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내셔널스와 두 번째 메이저 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